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신선미의 똑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오늘은 뭐 약간 보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좀 억울하게 보험에 가입한 사례 같네요. 네, 좀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축, 보험, 연금을 한 상품으로 모두 보장.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 이거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혹할 만한 그런 상품이죠. 하지만 실상은 저축보험이 아닌 사망을 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붓고도 원금을 찾지 못한다는 바로 그 애물단지 보험을 연금보험이다,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가입시켜 놓은 건데요. 피해자는 정말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치는 보험 설계사 그리고 뒷짐만 지는 금융 당국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이 종신보험이 정확히 뭐길래 그러는 거죠?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성 보험입니다. 네. 보통 이제 40대 가장이 사망을 했을 경우 고액의 사망 보험금으로 유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이 종신보험을 저축 또는 연금보험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런 불안전 판매 보험 민원 중 10개 가운데 7개가 이 종신보험일 만큼 악성 상품입니다. 네. CG가 좀 잘못됐는데 4,695건이군요. 네.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어떤 피해 사례가 우려되는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이제 월급을 불려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청년, 그리고 비혼자인 그런 이제 종신보험이 정말 불필요한 비혼자에게도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과거에는 경찰 148명에게 저축보험이라고 속여서 이제 종신보험을 판매해서 대량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고요. 약사들한테도 저축보험으로 속여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과 약사들조차 당할 정도면 수법이 상당히 좀 교묘한 모양입니다. 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가입을 안 할 거가 하니까 단점은 쏙 다 빼고 연금에다가 보장도 받는다, 이렇게 장점만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피해자처럼 웨딩 박람회나 회사 워크숍, 베이비 페어 등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식인데요. 상품의 좋은 점만 10분에서 20분간 이제 설명을 한 뒤 한두 장의 종이에 가입자 서명을 받아서 가입을 마무리 짓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정말 많은 서류 보고 일일이 체크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한두 장의 서류만 보여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이제 나머지 서류는 이제 가입자를 돌려보낸 뒤 설계사가 대신 대필 서명해서 가입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불법 아닌가요? 이러다가 뭐 걸리면 앞으로 이제 영업을 하기 어려워질 텐데 뭐 네. 이렇게 왜 파는 겁니까?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 대리점, 즉 지회의 그 소속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 주범인데요. 네. 이들 지회 소속 설계사들은 규제에 비켜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 규정을 한번 보실까요? 대리점의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1차적인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게다가 대리점은 보험사와 달리 소송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에 팔고 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도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안전 판매 비율은 전속 설계사들의 5배나 됩니다. 판매는 하는데 책임은 안 지는 이런 그쵸. 보험 대리점 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유독 종신보험만 이렇게 팔리는 또 이유가 있나요? 네, 종신보험은 가입자에겐 독이지만 보험사나 설계사들 돈벌이에는 아주 유익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네. 보험료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과 운영비 등 이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만 적립을 합니다. 즉 사업비가 클수록 당연히 보험료 적립되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저게 쓰여진 것처럼 30%나 됩니다. 사업비로 30%나 떼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보험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보험 상품은 8에서 15%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그렇다 보니까 종신보험은 사실상 3배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월 30만 원씩 종신보험을 붓는다고 생각하면 사업비 30% 떼이고 21만 원만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정말 이 9만 원 아까운 돈인데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과 보험사 운영비에 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신보험을 팔면 보험 설계사에게 정말 많은 수당이 돌아가겠죠. 이익이 크니까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종신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가 만약에 뒤늦게 알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넣었던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떼다 보니까
10년을 넘게 붓고도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10년 정말 아주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잘 모르고 속여서 이렇게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해지들을 또 많이 합니다. 종신보험 가입 후 5년 후 유지율은 50%고요. 10년 유지율도 3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10명 중 7명이 해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지가 많으니까 보험사들은 이득일 수밖에 없죠. 장래 지급할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담은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보험사가 관리를 똑바로 안 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보험 가입할 때 이 설명 의무를 좀 잘 준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하지만 이처럼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사업비 대신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 가격 지수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면피용입니다. 이마저도 너무 어려워서요. 40년 일한 보험업 전문가도 한번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사업비를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주장돼 왔고 이제 지적이 되어 왔는데 보험사들은 사업비 대신에 보험 가격 지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참조를 하세요라고 이제 면피용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중간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험 가격 지수가 100보다 이제 적은 거는 사업비가 타사보다 이제 적은 것이고 100보다 이제 많으면 상대적으로 타사보다 많이 부과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도 문제고 제대로 이제 상품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규정도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책임을 안 지는 보험 대리점까지 문제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가 이제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금융당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금융당국이 사실상 손을 놨다고 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GA에 대해서 당연히 영업윤리를 마련을 하고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금융위 자체가 이 추가 규제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금융회사도 아니고 보험사의 원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세밀한 검사와 관리 감독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법인 GA만 벌써 4,478개고요. 개인 보험 대리점은 2만 5천여 개에 해당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감원 관계자도 법인 GA만 4,5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장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감독 당국이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다고 봐요. 사건별로 사안별로 다 그냥 그거를 자기네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거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맞물려서 제대로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데 사실 GA 제도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아 판매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더 보장해준다 이런 좋은 취지에 의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와는 달리 GA 설계사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판매 수수료가 높은 본인들에게 수익이 높은 상품만 판매하는 그런 실상입니다. 네, 꼭 뭐 GA 단속이 아니더라도 이 설계사들한테 너무 이렇게 수익이 많이 가게 하는 이 상품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당국이 할 일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금감원에 그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 주의보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이것도 속여서 판매하는 게 많으니까 소비자들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낸 겁니다. 사실상 사기꾼이 있으면 금융경찰인 금감원이 사기꾼을 잡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사기꾼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외치기만 한 겁니다. 금감원 인원만 2,2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매일 10억 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죠. 사실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소비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역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금감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금융위는 어떻습니까? 금융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2014년이죠. 금감원이 이 종신보험의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불과 8개월여 만에 이를 뒤집습니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겠다며 생명보험사와 TF를 만들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건데요. 그 결과 2015년 4월부터 이 연금형 종신보험이 이름만 바뀌어서 판매가 된 겁니다. 보험 상품의 변칙 판매를 앞장서서 막았
나왔어야 할 금융위가 오히려 판매를 용인해준 셈인데요. 불안전 판매의 대표적 사례인 종신보험의 이 같은 문제는 금융위가 불러온 예고된 대참사입니다. 네, 신선미 기자였습니다.